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왜 더 빨리 시작하게 됐죠? 깜짝 놀랐네요. 숨차게 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12월에.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사실 저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한 30년 동안 성인이 된 이후에 단 한 해도 편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나마 다행히 우리의 직업이 그냥 정신없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내 몸과 또 우리 가족의 몸을 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또 직업이기 때문에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6년에는 여러분들 더 이제 건강하실 거잖아요.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건강할 거야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실 건강이 만들어지는 건 내가 순간순간 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물과 콜라가 있을 때 내가 물을 마실 거냐 콜라를 마실 거냐, 부대찌개와 현미밥이 있을 때 내가 현미밥을 먹을 거냐 부대찌개를 먹을 거냐,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건강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그러면 과연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어떤 고객 관리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밖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아마 지금 서울에 안 오시고 지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눈이 정말 펑펑 쏟아지고 있어요. 자, 제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쏟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 알프스래요. 북극이랑 시베리아에 지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대요. 자, 근데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죠. 어딘가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여기 한국의 서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자, 단백질이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인화되고 정밀화되고 타겟이 있는 딱 그 시점에 필요한 그런 뭔가 정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비타민C가 좋아, 단백질이 좋아, 뭐 유산균이 필요해라고 했지만 이걸 개개인마다 어떻게 맞춤으로 우리가 처방을 할 것이냐,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러려다 보면 개인화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고 정보가 있어야 그 사람한테 맞는 거, 같이 장이 안 좋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산균을 줄 건지 어떤 사람에게는 식이섬유를 줄 건지, 유산균도 장에 좋고 식이섬유도 장에 좋지만 유산균을 줄 사람과 식이섬유를 줄 사람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오늘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에 우리가 너무 시스템이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잘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과거에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자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자가 아니라 제대로 먹자. 근데 제대로 먹자의 또 속뜻을 보면 영양의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제대로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양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품의 영양가는 좋아지죠. 칼로리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탄단지 중심으로는 좋아지지만 실제로 탄단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미량 영양소들은 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도 좀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막히는 길을 또 뚫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름은 늘 충분해. 휘발유를 만땅을 채워갖고 와도 엔진 오일이 만약에 바닥이에요. 그러면 내가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식단이라고 하는 게 연료는 굉장히 풍부하게 충분한 그런 식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 뭔가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엔진 오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도구들로 그 엔진 오일, 깨끗한 엔진 오일 삼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으로는 사실은 아주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챙겨 먹지 않고서는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현대인들은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식단으로 해결 불가한 영양의 불균형을 좋은 보충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양의 가치도 바뀌었지만 건강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기대 수명은 굉장히 증가했죠. 그런데 건강 수명은 그닥 증가하지 않았어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리는 기술은 너무너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제 웬만하면 안 죽어요, 사실. 그래서 응급의학도 너무 발달했죠. 수술, 약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의학은 발달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관리하는 것도 발달은 했지만 그건 본인이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의 기술들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혈관 관리, 장 관리, 면역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되니까 수명은 길지만 건강한 수명은 이렇게 격차가 아직도 굉장히 커 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만성염증이라든가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이 과거에는 나이 먹으면서 많아졌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에서 30대부터 더 빠르게는 20대부터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지방간이라고 하면 이런 지방간이라고 하는 병은 술 많이 먹는 뚱뚱한 아저씨가 걸리는 병이었어요. 예전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술 안 먹는 젊은 20대, 30대에도 지방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지방간이 술로 인한 지방간이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 많이 먹고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서 운동은 적게 하고 하다 보니까 20, 30대에도 지방간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는 노화에 의했던 질병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염증 반응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연령대들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타겟은 더 넓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방 중심으로 이제 식생활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영양이 예전에는 어떤 뭔가 증상이 나타나고 났을 때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 고지혈증이 걸리고 나서 암에 걸리고 나서지만 지금은 이제 영양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특히나 부지런할수록 특히 생활이 더 이렇게 높을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제가 며칠 전에도 엊그제 처음 하는 방송에 그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이렇게 제가 솔루션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찍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신현준 씨랑 배우 김정태 씨가 그 MC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태 씨가 오자마자 그 배낭에서 막 뭘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놓고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먹는 병원약, 이건 내가 먹는 영양제, 이건 내가 먹는 간식, 이건 내가 보는 책,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햇반 통곡물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백미밥이 나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백미밥을 안 드신대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도 항상 그 햇반 통곡물밥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항상 부탁해가지고 데워달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병에 물론 걸려서도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미리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거는 영양적인 측면으로. 자, 그리고 이제 65세 이후에 가장 이제
치열한 게 뭐냐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치열해졌죠. 우리가 90을 산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는 60세 이후, 65세 이후에 30년을 내가 노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노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65세까지 어느 정도의 건강 수명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100세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거죠. 저는 올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강의를 지금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 강의의 항상 첫 번째가 제 할머니였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셨고 또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영감을 주신 게 저희 할머니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102살 생일을 딱 2달 앞두시고 지금 딱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102살이 직전이시잖아요. 딱 열흘 전까지 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랑 재밌게 잘 생활을 하시고 딱 그날 할머니가 기운이 없어서 너무 눕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 보호자분께서 그러니까 거기 보호센터에서 봐주시는 분이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할머니가 다른 때랑 좀 달라요. 한 번도 누워 계신 적이 없었는데 누워 계셨어요. 종일.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이제 너무 노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딱 열흘 만에 주무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할머니 아파요? 했더니 안 아파 이러고 너무나 이렇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강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그 마지막 소망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평생을 정말 건강하고 맑은 몸으로 잘 산다면 정말 내가 가는 모습까지도 제가 항상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확신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참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 영양 섭취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는 저속노화. 이거는 뭐 지금 너무 열풍이라 당분간은 저속노화. 늙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조절해보자라는 뜻이죠. 자, 2번째는 우리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 체중 관리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이냐, 건강 관리를. 자, 3번째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니까 장 건강과 관련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 3가지가 키워드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 체중, 건강 체중을 내가 평생을 유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좋은 장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이 좋아요가 아니라 영양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체 지표 기반 이런 영양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저속노화와 체중 관리와 마이크로바이옴 이 3가지 키워드를 이제 올해 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저속 노화죠. 노화는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속 노화를 할래도 몇 가지 구성이 제가 좀 필요해서 핵심 요소들을 근육, 저속 노화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은 첫 번째 근육, 2번째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3번째 염증 관리, 4번째 혈관 관리. 이 4가지가 기본으로 잘 되어야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이 노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그 이 4가지 중에서도 근육,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염증, 혈관 이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라고 하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근육은 근육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관리할 때도 우리 몸의 장기들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 달라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 관리가 잘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양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좋아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근육이 좋아지면 근육 관리가 잘 되면 근육에서는 항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들. 그러니까 염증 관리가 자연스럽게 함께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혈관 관리. 근육이 좋으면 요즘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혈당. 근육이 중요하게 관리하는 게 혈당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화되면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은 노화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해지면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데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안타깝게도 40대 이후에는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또 근력 운동을 많이 해도 사실은 근육의 합성의 절대적인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떨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의지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 노화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내 의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근육이기도 해요. 내가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호르몬 같은 것도 뭐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아. 근육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물론 나이에 따라서 근육의 합성 효율은 떨어지지만 많은 연구에서요. 나이가 80대가 돼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병행된다면 단백질의 합성, 근육의 합성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근육에 대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물론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저항 운동이 중요한데 이 저항 운동은 운동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요즘 뭐 운동을 뭐 일주일에 뭐 거의 막 루틴으로 매일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처럼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저처럼 운동은 숨쉬기 운동과 스트레칭 외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최소 루틴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최소 루틴, 근육을 그래도 지키기 위한 최소 루틴은 일주일에 2번이에요. 일주일에 2번, 시간은 그래도 한 30분. 요 정도 루틴은 최소라고 하시고 나머지 좀 더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단백질을 우리가 한 끼에 제일 좋은 건 25g에서 30g씩 하루 3끼로 나누어 먹으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네요. 사실 뭐 여기서 보면 체중 1kg당 단백질을 1.2에서 2g 정도까지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내가 50kg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거의 100g 가까운 뭐 70에서 100g 가까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매일 단백질 70g 먹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막 운동하고 막 그 닭가슴살을 막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외에는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트리밀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근육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건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요. 왜? 저녁에 내가 자는 동안에 6시간이고 7시간이고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의 손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손실된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대로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단백질이 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간도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 내가 다른 때 단백질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단백질이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알려드렸겠지만 최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저 단백질 잘 먹어요. 아침에 달걀 하나씩 먹고요. 그다음 달걀 하나랑 그다음에 사과 좀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아미노산은 뭐였어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류신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임계점이 있어서 적어도 한 2에서 2.5g 아니면 3g 정도면 충분하게, 아무리 부족해도 2에서 2.5g 정도가 들어가줘야 단백질의 근육의 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스위치가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되냐면 식품으로는 달걀 2개 플러스 두부 반모, 이 정도는 한 번에 먹어야만 그 정도 충분한 류신이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근육 합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음식으로 매일 그걸 또 아침 식사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트리밀 같은 좋은 도구를 활용을 하되 그것도 아침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속노화에 있어서 근육 다음으로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 관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품질 관리.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 몸에 산소가 굉장히 끊임없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호흡을 해서, 이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건데, 이 산소가 결국 내가 끊임없이 들이마시는 이 산소는 결국 다 어디 가서 쓰는 거냐?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호흡한 산소의 90%는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전자를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가 힘이 없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미토파즈라고 하는 게 자꾸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효율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연료는 계속 넣어서 공장을 돌려도 불순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불순물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수록 에너지는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노화는 자꾸 더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세포들은 더 손상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나빠지는 그런 대표적인 예는 충분히 먹는데 맨날 피곤해. 이렇다면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은 찌는데 기운이 없어.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아주 좋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영양소이고요. 또 오메가3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우리 헬스팩 같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코엔자임 Q10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기관 자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염증 관리예요. 우리 몸에서 모든 게 지금 다 염증이라는 거죠. 암도 염증, 체중 비만도 염증, 동맥경화도 염증, 모든 게 다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성 염증 또는 미세 염증, 아주 작은 염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불씨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원인을 찾아가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내장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 이 내장 비만,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처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미세 염증들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많은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만성 염증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장 환경이에요. 그래서 장 누수가 있으면 더 문제고, 어쨌거나 이렇게 장 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여기 자체 내에서 내독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유해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또 독소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 몸에서 염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내장 지방과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속노화의 세 번째는 혈관 관리예요. 자, 혈관 관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죠. 혈관이 좋으려면 혈류가 혈액 순환이 잘 되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혈관은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혈관은 건강하기 위해서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매끄럽다라고 하는 건 염증 반응이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혈관 내피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안 일어나면 혈관 내피가 매끄럽겠죠. 자, 그러고 두 번째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수축과 이완을 필요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은 굉장히 혈관 수축 이완을 아주 잘해요. 근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염증 반응을 다 줄여주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항산화 물질로 하면 되는 거고 혈관의 탄력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산화질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이 성호르몬이 특히나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촉진 역할을 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는 다 이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요. 자, 이럴 때 내가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효소도 촉진해주고 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먹은 음식물을 여기 침샘에서 이것을 산화질소로 바꿔주고 이 두 가지 경로를 함께 해서 내가 나이 먹으면서 어쩔 수 없는 혈관의 노화를 일시적이거나 꾸준하게나 이렇게 산화질소를 좀 만들어서 수축과 이완을 편안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스템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볼 거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저속노화의 핵심이 근육이었으니까 근육에 있어서는 뉴트리밀 같이 단백질 식품도 좋고 이렇게 코어 아미노 드링크죠. 자, 특히 이 코어 아미노 드링크를 보니까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2대 1대1 비율로 4g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럼 류신이 몇 그램 함유가 돼 있는 거예요? 2g이 함유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회 그냥 분량이면 근육을 합성해라 하고 하는 기본 신호를 딱 보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식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저속노화에 있어서는 근육과 아까 뭐였어요? 혈관 건강, 또 염증 관리, 마이크로바이옴 얘네들은 항산화와 장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를 하기 위해서 서큘레이트 플러스 해서 이게 그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저속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정도를 꾸준히 먹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그 고함량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는 만큼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성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각성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카페인이나 이런 억지적인 그런 카페인과 같은 그런 각성은 각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 근데 그런 각성이 아니라 기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각성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항산화를 할 수 있는 항산화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후라바놀 C300인데요. 자, 여기를 제가 오늘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비타민 C가 600mg이 함유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보충제로 누구나 다 흔하게 다 먹잖아요. 근데 여기 이 프로후라바놀 C300이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 이게 시너지 효과로 항산화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냥 비타민 C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영양학 박사니까 비타민 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C에
상한 섭취량도 있어요.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건 그 이상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정이 돼 있는 영양소도 있고 없는 영양소도 있는데 비타민 C도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게 2000mg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100mg보다 조금 더 먹고 싶어. 그러니까 100mg은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을 예방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질병을 예방하면서 이게 과잉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막아주면서 비타민 C가 조금 충분할 때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뭔가 기능, 추가적인 기능,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 수치가 600에서 700mg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굉장히 합리적으로 함유량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바이오메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특히 그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메가3 지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메가도 저속 노화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오틱스는 이따 나중에, 프로바이오틱스는 나중에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장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효소도 조금 살짝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026년에 첫 번째 키워드가 저속 노화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아마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는데 체중 관리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를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 칼로리 위주였다면, 칼로리나 뭐 탄수화물, 뭐 지방 이렇게 영양소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냐면 혈당 다이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혈당 다이어트. 두 가지인데요. 체중 관리에 있어서는 체중 무게보다는 체성분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 체성분을 잘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바로 대사의 유연성이다. 대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대사를 알아서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체중도 유지하지만 나머지 질병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내가 만약에 60kg인데 62kg이었어요. 근데 62kg에서 2kg를 만약에 60kg이었다가 2kg가 쪘어. 근데 지방이 2kg 쪄가지고 62kg가 된 사람과 근육이 2kg가 늘어가지고 62kg가 된 사람은 체중은 62kg로 동일하지만 건강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지방 2kg가 는 것과 근육 2kg가 늘어난 거는 굉장히 대사에 있어서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체중 말고 항상 체성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혈당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이잖아요.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대사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느 때 탄수화물을 쓸 거냐, 뭔가 이렇게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도 쓸 수 있고 단백질도 쓸 수 있고 지방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원하는 건 지방도 좀 막 썼으면 좋겠고, 단백질은 에너지로는 안 썼으면 좋겠고, 에너지로는 안 쓰고 잘 아껴뒀다가 항체나 근육에 쓰면 좋겠잖아요. 자, 이렇게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대사의 유연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요,
탄수화물만 쓰도록 지금 우리 몸이 설계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을 안 쓰고 탄수화물만 많이 쓰도록. 왜 그러겠어요? 우리 몸은 많이 쓰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많이 먹으면 그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항상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기전으로 조금 더 이게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핵심인데, 인슐린의 가장 큰 목적은 딱 그거예요. 혈액 중에 포도당을 낮추는 거. 얘 그냥 딱 정확한 목표는. 자, 그러면 혈액 중에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일단 가장 좋은 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넣어서 혈액 중에는 포도당을 떨어뜨리든가. 자, 두 번째는 세포 안으로 빨리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 다음에 혈관에서는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포에 집어넣는 것도 인슐린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지만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지방을 축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에너지가 분해돼서 나올 때 인슐린이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에너지가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체지방 분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아지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많아지는 상태. 그때가 어느 때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는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많아지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밥을 먹기 전과 식사를 한 후가 50 이상 됐을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거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는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관합병증이 많이 진행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해서 인슐린을 안정화시키는 게 결국은 내가 체지방을 잘 쓸 수 있도록도 하면서 체지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분해돼서 나올 수 있도록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때도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내가 점심에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짜장면은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아침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와 아침을 좀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 어느 때가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겠어요? 안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아침에 어느 정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인슐린 작용이 쉬워진다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아침에 우리가 아까 코어 아미노 드링크나 뉴트리밀 같은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하고, 점심에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니까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는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사실 여기에 핵심이 카테킨이잖아요. 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항산화 작용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사잖아요. 대사 유연성을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카테킨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분해돼서 나올 수 있도록 사인을 줄 수 있는 게 카테킨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탄수화물만 우리가 에너지로 쓰려고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비좁아 있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메타볼리즘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이 카테킨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슐린을 조금 아껴주는 거예요. 인슐린을 아껴주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받는 것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체중 관리에 있어서 정상 체중을, 대사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식사 대용으로 좀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식사 중에 단백질을 먼저 먹든가 아니면 식이섬유를 먼저 먹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좋은 건 사실은 식이섬유, 제일 좋은 순서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이에요. 제일 좋은 순서. 근데 식이섬유가 없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파이버지 플러스는 뭐 어느 때 먹어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체중 관리를 하려고 한다 또는 뭔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대사 고지혈증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 파이버지를 추천을 하실 때는 식사 직전에 드시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한 20분, 30분 전에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FOX 액티브도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프락토 올리고당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왔네? 그럼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리려다가 전 뒤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파이버지 플러스도 식이섬유고 그다음에 FOS도 식이섬유예요. 사실 뭐 식이섬유는 아니지만 프락토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얘 둘을 어떤 사람한테 파이버지를 추천하고 어떤 사람한테 FOS를 추천해야 돼. 둘 다 장 건강에 좋은데 그리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우리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처방해야 돼. 헷갈리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주 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버지 플러스는 차전자피 식이섬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에 구조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 운동을 많이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 운동이 좀 느린 사람들 있죠. 변비가 있거나 또는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장 운동 자체가 연동 운동이 좀 떨어져 있어요. 요럴 때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드시게 하는 게 좋고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차전자피 식이섬유 그러니까 파이버지 플러스고요. FOS라고 하는 것은 프락토 올리고당은 사실은 차전자피 식이섬유처럼 직접적으로 막 장을 자극하거나 이런 효과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더 어떤 데 의미가 있냐면 미생물의 좋은 미생물의 유익균의 먹이로서의 작용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장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장 환경이 안 좋아서 장을 좀 자주 설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이 장이 불안한 분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장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FOS 액티브를 드시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다만 또 하나 식이섬유는 항상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FOS가 조금 더 이게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이 많이 예민하고 약하신 분들은 피드백을 하시면서 곧 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해가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장 환경이 결국은 우리 몸의 염증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고 장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 독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 음식 찌꺼기 독소뿐만 아니라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독소에 의해서 전신 염증들이 유발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살도 찌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겉으로 보여지는 피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항노화, 저속노화의 또 핵심이 예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도 건강하고 젊어져야 되지만 밖으로도 또 우리가 젊어 보이고 예뻐져야 되니까 통합적인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다음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의 뭔가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항산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보고 사실 저는 이거를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직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장 미생물이 나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저는 그게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항상 떠올리면서 음식을 제가 조금 더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유산균, 좋은 유익균들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흡수가 제대로 깨끗하게 될 것은 되고 안 될 건 나가야 되는데 될 거가 안 되고 썩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걸 가장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효소이기 때문에 이런 소화효소제가 함께 처방이 되면 사실은 이 효소제 자체에도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나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효소제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만 먹어도 되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이 섭취를 해도 항상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함께 처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체중이 어떤지, 그다음에 혈당이 지금 어떤지,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지, 혈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그냥 나는 그냥 느낌이 늘 몸이 찌뿌둥하니까 대변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같으니까 이런 감으로 우리가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 맞춤으로 서울에 지금 기온이 정확히 몇 도예요. 지금 펑펑 눈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날씨가 지금 흐리면서 바람이 풍속 몇 미터로 불고 있어요. 라고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개인화된 정밀 영양을 우리가 처방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영양을 찾고 그거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생체 지표를 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방도 할 수 있지만 처방하고 나서는 먹고 나서의 효과를 우리가 추적하는 데도 아주 좋고 그게 한 달 만에 좋아지면 딱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거는 좋아지고 어느 거는 조금 답보 상태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데이터 기반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좀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도구들이 첫 번째가 인바디죠. 체성분 분석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성분 분석을 가지고는 체중이 아니라 이제 구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지방이 어떤지, 그다음에 근육 비율이 어떤지. 자,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년 특집을 이제 막 방송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신년 특집을 찍을 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에게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건강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딱 하나 챙겨야 된다. 어떤 걸 꼽겠냐라고 했더니 거의 그 전문가의 90% 이상이 근육이었어요. 근육.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충분한지 어떤지.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근육을 봤더니 저 아직도 40% 가까이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적어도 30 이상, 가능하면 35%를 목표로 골격근을, 남자분이라면 40 이상, 가능하면 45를 목표로 이렇게 해서 내 근육 비율을 조금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내장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인바디를 하면 내장 지방이 레벨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하체 균형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수분량도 나와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이분은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앞쪽에 식이섬유 같은 걸 많이 넣어주는 쪽으로 할 것이고, 이분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근력이 뭐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하면 단백질 중에서도 그냥 단백질을 누트리미를 줄 건지 코어 아미노산을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영양 전략들을 수립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나서 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검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생태계를 분석해가지고 유익균이나 유해균, 그리고 장 유형, 장 건강 상태, 영양소를 얼마나 잘 대사하고 있는지까지가 아주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균이 너무 부족해, 그 비율이 너무 깨져 있어.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줄 건지 아니면 FOS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제를 좀 많이 줄 건지, 그 다음에 바이오메가 같이 그런 항염증 그런 영양소들을 좀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산화질소 우리 테스트 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 속도를 우리가 결정하는 가장 빠른
신호가 바로 혈관이기 때문에 이 혈관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테스트 키트를 통해 가지고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수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확인을 해 보신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보면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내 구조가 어떤지, 내 몸의 구조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같은 걸 가지고 내 전체적인 환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겠고, 산화질소 검사지 같은 걸로 내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구조와 환경과 흐름까지 통합적으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고객의 몸을 이해하고 읽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건강이 아니라 보이는 건강, 손으로 만지는 건강, 이런 것들을 직접 코칭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렇게 영양을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근육,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장, 항산화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로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또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2026년에도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강의를 하면 네,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하나하나 좀 쪼개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강의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이런 데이터 기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와 또 다른 특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10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의 영양화, 그리고 영양의 정밀화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딱 떨어지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양궁에서 10점을 쏠 수 있듯이 자, 그런 것들의 목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렇게 근육이나 장이나 혈당이나 항산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수명이나 에너지 상태, 피로감, 활력, 또 외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관리하면 이 시점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40이 딱 시작하면서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사실은 그때가 최적의 시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후 건강 수명에 대해서 길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시간대가,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50대에도 늦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할수록, 이런 관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과 고객들이 2026년도에 더 건강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호선 선생님 오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오늘 또 못 보고 가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자랑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방송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 정말 방송국에 가면 항상 만나는 건강 전문가, 의사, 한의사 이런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여러 프로그램에, 여러 채널에 그분들, 연예인분들과 전문가들이 어쩌다 보니 한 자리에 좀 모일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와, 이호선 선생님이 마지막에 오자마자 모든 분들이 다 사진을 찍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연예인들의 연예인? 거의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연예인, 연예인의 연예인. 자, 그 정도로 요즘 핫하고 또 멋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또 그만큼 유익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이 좋은 힘으로 2026년 또 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